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4일자 213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CL 먼저 보실까요? CL 차트죠? 지난주에 여기 66.03 레벨 일단 뚫었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장이 마감이 됐었는데 월요일에 갭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65.27에서 다시 저항받고 한 번에 확 밀려버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핑크색 이 레인지에서 거의 상한선에서 3분의 2 정도가 그냥 확 밀렸죠. 그래서 62.95 라인까지 거의 도달했다가 다시 지지받고 내려갔는데 화요일날 다시 더 밀렸죠. 그래서 62.43 라인에서 지지받았고 그 다음에 수요일엔 60.43 라인에서 오히려 저항을 받았고 여기서 이중저항이죠. 이 다운트렌드 라인까지 해서 이중저항까지 받아서 61.45 여기에서 지지받고 61.74 위쪽에서 장이 마감되는. 그런데 뭐 사실 이게 15분봉 보시면 여기 위에까지 간 게 아니라 그냥 이 지지선에서 지지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뭐 비슷하게 시작을 해서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기를 기대를 했죠. 그래서 잘 지지받고 올라가서 62.43 여기까지 돌파하나 했는데 바로 다시 밀려서 신저점을 갱신을 했고 이 다운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60.61 이 라인을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핑크색 라인이 밑으로 더 밀려서 내려오는 정도. 다시 말해서 이 핑크색 레인지에서 더 밀려서 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핑크색 레인지까지 닿지 못하고 더 밀려 내려오는. 그래서 익스텐디드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핑크색 레인지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이게 어디부터 있는 거냐면 굉장히 오래된 레인지죠. 여기 있는 여기까지 있었던 이게 언제냐면 2021년 4월 26일 이 레벨입니다. 근데 뭐 그게 새로 만든 건 아니죠. 뭐 여기서 이미 돌파가 되었었던 4월에 이미 돌파가 한번 되었었던 그래서 55.12까지 내려갔었던 그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지금 보시면 60달러 레인지 요 60달러도 60달러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기는 했지만 일단 이 핑크색 아래쪽에서 돼서 여기서 더 밀려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뭐 일단 이 다운트렌드 라인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지선 60, 그 다음엔 60 밑으로는 뭐 중요한 지지선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60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60 말고 여기에 있는 얘까지 한다 그러면 얘는 지금 도지라서 이 빨간색으로 60으로 잡은 거거든요. 여기 5월 23일에 60.02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59.74도 뭐 지지선이라면 지지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워낙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작아서 60과 59.74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굳이 하나 더 만들어 준다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얘를 뭐 색깔을 얘가 뭐 원래 레인지 원래 레벨로 보기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핑크 뭐 하늘색으로 이렇게 일단 놔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60과 59.74 요 두 개의 레벨이 존재한다 정도로 보시고 이게 뚫리면 뭐 거의 뭔가 믿을 만한 레벨이 없어지는 그래서 굳이 그리자면 뭐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여기서 월요일에 그냥 훅 빠진다면은 이런 애 정도가 뭐 하이로 레퍼런스 정도 뭐 그 정도만 그 정도 나오는 정도가 있고 뭐 이게 아니면은 57.88까지도 뭐 거의 없죠. 그래서 뭐 이것도 월요일 정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뭐 월요일 정도 아니고 화요일까지 이용되지 않으면 그냥 지워버려도 되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하이로 레퍼런스는 전에 있는 레벨이 이미 존재할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도는 떨어진다. 하지만 정 뭐가 없으면 이렇게 급격한 움직임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는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뭐 지금 내려오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금요일 레벨 자체도 뭐 기술적 반등 정도로 봐야지 이게 무슨 변곡점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굉장히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데서 내려올 때 얘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지만 그 다음에 올라가기도 했죠. 하지만 얘는 금요일이고 월요일에 반등을 한 거고 뭐 여기도 금요일에 이렇게 밀려서 했지만 그 다음에 올라간 경우도 있죠. 하지만 얘는 올라갔다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 거라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도지고 얘도 도지라면 도진 상황이라서 더 밀려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랑은 지금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그래서 계속 하락을 하거나 여기를 신저점으로 해서 여기에서 새로운 레인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거나 할 텐데 아직 컨펌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장이 무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L은 이런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ES네요. 네, ES죠. 뭐 ES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여기까지 지정이 됐었죠. 그래서 더 밀려 내려왔다가 6696.75에서 저항을 받나 싶었는데 저항을 받아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점을 시작으로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서 이 트렌드 라인에 정확히 저항을 받은 상태죠. 그래서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금요일에 있는 논팜 말고는 특별한 매크로도 없고 그래서 테크나 각 개별 주식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여기에 있는 추세선에서 정확히 저항을 받고 내려왔고 화요일도 마찬가지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저항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월요일에서 화요일은 갭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상승을 했고 화요일에서 수요일도 일단 갭을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려서 내려갔다가 치고 올라간 상황이죠. 그래서 6756.75 뭐 이때 기억하시겠지만 정부 셧다운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셧다운을 한 해 많이 하면서 이제 1일에 셧다운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빠질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결국은 다시 치고 올라갔고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은 걸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도지 금요일도 뭐 굉장히 얇은 십자가 도지를 만들면서 신고점은 연속 3일 만들었지만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새로 이렇게 그리는 트렌드 라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이 있고 수요일도 이 트렌드 라인의 지지를 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굳이 만들자면 패러렐 채널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죠. 패러렐 채널을 만드는데 이게 어떤 상한선을 잘 보고 만들어야 돼서
일단 이 밑에서 이렇게 2포인트하고 2포인트, 뭐 2포인트가 맞겠냐. 2포인트나 뭐 아래쪽에 있는 포인트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트렌드 라인, 뭐 얘 정도 뭐 이렇게 할 텐데, 보시다시피 이 포인트에다가 했더니 여기가 지지선으로 쓰였고 여기도 지지선으로 쓰였고 하는, 얘가 지지선으로 되는 이 각도가 이 포인트 9월 25일의 저점에 영향을 준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릴 때 이 트렌드 라인을 얘하고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로 놓고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에다가 패러렐 채널을 그려서, 아,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었던 애가 여기서도 영향을 줬구나 라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놈이 이 9월 26일 이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고점들에 영향을 줬구나.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고점에 영향을 줬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미리 이렇게 프레딕트 해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 패러렐 채널을 이렇게 놓고 보니, 아, 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했구나.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의 각도를 기준으로 이 고점들의 영향을 받았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됐기 때문에 월, 화, 수일 경우, 그러니까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화요일, 수요일 때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리고 패러렐 채널 놓고, 아, 여기에서 저항 받았네 라고 하면은 월요일날 지나서 화요일부터는, 아, 이 트렌드 라인이 만들어진 패러렐 채널이 있겠구나 하고, 여기서 해서 수목금의 고점에서는 이 트렌드 라인,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금요일날 그리니까 이게, 아, 여기 이렇게 나중에 만났구나 싶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었고, 그거의 패러렐 라인도 되게 중요했구나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굳이 여기서 더 간다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 포인트로 된, 그래서 이 고점과 이 고점도 이 트렌드 라인에 영향을 받은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히스토리컬하게 얘기를 하자면, 오히려 여기에서 가는 이 두 개의 라인으로 만들어진 이 직선이 기울기가 오히려 9월 25일에 저점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는 이 각도가 정해진 게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래서 이 올라가는 요거의 패러렐 채널에도 영향을 줘, 이 고점에도 영향을 줬고, 다시 또 얘로 얘 아닌데, 얘라고 해야 되죠. 얘를 이 패러렐 채널 이렇게 해서 이 각도도 있고, 여기에서 가는 요 각도, 여기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의 각도도 영향을 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1년 전이었나요? 아니면 봄이었나? 메타 각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메타 차트를 분석할 때 거의 1년 가까이 걸쳐서 하나의 각도가 계속 영향을 주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메타 각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각도가 이 밑에 있는 얘에서도 발견되는 각도, 이 위에서도 발견되는 각도, 뭐 여기에서도 발견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얘에서도 발견되는 각도, 그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은 이 각도에서도 영향을 받고 이 각도에서도 영향을 받는,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으로 인해서 하나, 둘, 그리고 여기 뭐 하나 더 그려도 돼요. 셋, 그리고 이 밑에까지 해서 4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뭐 굳이 그리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
이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거 이렇게 되는 각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 각도니까요.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각도. 뭐 완전히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이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이 제가 빨간색으로 그래서 표시를 해놓을 텐데, 이 트렌드 라인이 만들어지는 이 각도가, 얘는 물론 이 다음에 이미 여기에서 만들어진 각도가 여기까지 영향을 줬지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 이 밑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5. 이 각도가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발견을 해 놓으시면, 여기에 있는 고점들도 여기에 지금 이런 로하이 레퍼런스가 필요 없고 지워요. 진짜로. 지우고 이 로하이 레퍼런스 자체도 이거가 지금 패러렐 한 거죠. 얘는 놔둬볼게요. 왜 얘가 이 각도가 중요했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로하이 레퍼런스가 얘를 만들어놓은 이 각도와 패러렐 할 정도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계속 이 각도가 중요한 각도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도로 이 위에 뭐 더 올라가면 여기 이 라인입니다. 이 트렌드 라인, 상한선이라고 그러죠. 패러렐 채널 상한선, 이 각도의 얘가 올라갈 때 상한선, 그래서 신고점, 그 위로는 그래서 저항선이 하나, 둘, 세 개가 이미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각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계속 랠리를 할 때 저항선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레퍼런스 라인을 우리는 이미 3개나 가지고 있는 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ES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뭐 상승의 랠리의 모멘텀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있는 이 각도네요. 결국은. 그죠? 뭐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그래서 얘는 그러면 무슨 파란색으로 제가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트렌드 라인과 이 각도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가 이 각도, 뭐 얘도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얘를 오히려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네. 그렇죠? 얘를 빨간색. 그리고 오히려 얘는 그냥 초록색으로 그대로 놔둬도 되는. 그래서 이 빨간색 좀 두껍게 해볼까요? 이 포인트로. 이 트렌드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게 이 고점들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각도가.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ES 각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NQ죠. NQ도 뭐 지난주에 그려드렸던 이 패러렐 채널의 영향을 여기에서 받았고 다시 내려왔다가 이 조금 완만해진 패러렐 채널까지 닿았었죠. 지난주에 월요일에 닿았군요. 월요일에, 그리고 화요일, 그리고 이 패러렐 채널에 새로 만들어진 패러렐 채널의 한 상한선에 닿았고 저항받고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수요일에도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았고 여기에서 저항받았고, 뭐 NQ도 마찬가지. 이번 주는 테크와 개별 주식의 펀더멘탈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딱 그런 모양새가 수요일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치고 올라갔는데 여기 위에 있는 패러렐 채널 상한선까지 못 올라갔고 뭐 얘 지워줘도 되고요. 그리고 바로 다시 25027.25 라인 안쪽으로 떨어져서 내려오는, 오늘은 NQ하고 ES가 디커플링 됐습니다. 금요일엔. 여기서 이렇게 쭉 잘 올라갔었는데 여기도 ES랑 같은 요 트렌드 라인을 그려주면 이런 모습이 되죠.
얘는 그냥 초록색 일반적인 걸로 하고 포인트도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올라가는 아까 보셨던 여기서 올라가는 요 트렌드하고 좀 사뭇 차이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얘는 뭐 이렇게 강한 놈이라고 해서 일단 얘도 포인트는 그대로 놓지만 빨간색으로 일단 표시를 해 놓을게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보다는 오히려 더 가파르긴 하지만 금요일만큼은 ES보다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버리는 상황, 금요일에는. 그래서 거의 월, 화, 수, 목, 금 전체 다 테크가 지배를 하고 있다는 말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ES가 계속 밀고 올라가서 십자가 도지를 만들면서 뭐 음봉 아닌 음봉을 만들어서 완전 십자가 도지지만 이 NQ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죠. 하락을 했습니다. 뭐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하면 기술적 반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뭐 어차피 올라가는 이 트렌드 모멘텀은 살아 있습니다. 계속 꺾인 거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죠. 뭐 꺾였다고 하면 9월 25일 이때까지 이 3일 동안 떨어진 게 꺾인 건데 뭐 이 정도는 꺾였다고 얘기가 어렵죠. 다시 치고 올라가서 뭐 소위 말하는 N자형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 한 번 더 꺾여서 내려와서 월요일, 화요일에 밀리면 얘기가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만 워낙 그 9월 기세가 좋기 때문에 뭐 9월 위기설 뭐 이런 거 있었죠. 저는 언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뭐 보기 좋게 깨지면서 10월 되니 10월 위기설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정부 셧다운하고 뭐 이런 것까지 겹쳐서 10월 위기설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믿기가 쉽지가 않죠. 네. 정부 셧다운 되면서 논팜이 발표가 안 됐죠. 그리고 논팜이 발표는 안 됐지만 실제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논팜이 별로 안 좋게 나왔다. 8월, 그러니까 9월 논팜이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그 안 좋게 나온 게 foreign employee,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잘려서 미국 전체적인 실업률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래서 실업률은 그대로 비슷하게 나왔는데 논팜 자체만 빠진 걸로. 그래서 그거를 또 미국 경제에 좋다 나쁘다 또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로건인가요? 로건 로건이 어디 계신 분이었죠? 달라스 연주원장인 로건이 굉장히 세게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물론 그분은 이제 매파로 유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그 연준 부의장, 그 FOMC 부의장인 제퍼슨도 오늘 나와서 좀 애매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비둘기파로 구분이 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좀 속도 조절까지는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2% 목표까지 해야 된다. 보통 스티키 인플레이션을 2%를 얘기를 하지 않고 보통 2%가 넘어서 3% 정도까지 스티키하게 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그분은 굉장히 강하게 2%까지 할 수 있고 2%까지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매파 정도까지 아니지만 전반적인 지금 현재 FOMC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이었나요? 30일이었나요? 그 정확하게 지금 날짜가 언제죠?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0월 29일이죠? 네, 제 기억이 맞았네요. 이 10월 29일에 있는 레이트 시즌에서 이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는 게 거의 지금 94.6%로 페드 와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금씩 또 나오는. 그래서 어제 98.3%였다가 오늘 94.6%로 좀 그 확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떤 분위기가 가는지를 좀 봐야 할 상황이 되었고, 지금 15분봉 보시면, 요렇게 빠질 때 그분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고 내려올 때, 로건하고 제퍼슨이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빠졌다라고 오늘 하락하게 된, 물론 여기 보시면 그 오프닝하기 전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지만 그거보다 여기서 더 이렇게 빠져 내려왔었던 그 분위기는 그 두 사람의 스피치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했었다라는 거를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NQ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서 움직일 거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비트코인이죠. 네, 비트코인 팔로우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여기까지 내려와서 다시 여기에서 새로운 저점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부터 랠리를 하기 시작해서 여기 빨간색 이 지지선으로 올라가고 다시 또 여기 지지선으로 삼고 올라가고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화요일에는 숨고르기 했다가 수요일부터 쭉쭉 치고 올라갔죠. 여기에는 펀더멘탈이죠. 테크라기보다는. 그래서 새로운 ETF 관련한 거 리퍼 이런 거가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제가 크립토 쪽까지 매크로를 팔로우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일단은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랠리가 펀더멘탈에 의한 랠리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이 핑크색 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이 레인지가 수요일에 한 번에 훅 빠지고 올라갔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15분 봉에서는 한 번 쉬었다 갔을 거예요. 그죠? 한 번 쉬었다 갔죠? 그죠?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파란색은 그냥 밀고 올라갔지만 여기에 있는 것도 111880 여기서도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어떤 식으로 지지받는지 15분봉이나 5분봉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밀려서 올라갔고 이 핑크색 레인지가 돌파가 됐다. 그러면 이제는 완전 상승 레벨로 상승 분위기로 가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판단이 이르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핑크색이 7월 고점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고 내려온 다음에 살짝 올라갔었던 포인트에서 여기 올라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는데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와서 이 레벨까지도 깨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게 이 레벨이기 때문에 얘를 레인지로 삼았던 거였는데 여기까지 더 밀려 내려오지 못하고 여기에서 지지받고 다시 이 7월 14일 고점 있는 근처 그리고 새로 8월 14일에 만들어진 역사상 고점까지 가서 역사상 고점 갱신을 하고 확 밀려 내려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인지다. 이 레인지 안쪽에서 굳이 말하자면 새로 만들어진 익스텐디드 레인지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저점을 얘도 연두색 여기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린색 이걸로 이렇게 형광 그린색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레인지다라고 볼 수 있겠죠.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 굳이 해보자면 여기가 61.8 라인이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점과 이 저점으로 놨을 때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61.8% 라인이 이렇게 됐었다고 치면 여기서 저항받았다고 치면 여기에서 이렇게 밀려서 치고 올라가는 거를 뭘로 봐야 되냐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의 고점이 1.618선.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를 이렇게 놨을 때에 얘가 61.8% 라인이 되는 거예요. 뭐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1로 놨을 때 1.618선이 얘를 0으로 놓고 얘가 61.8 놨을 때 1에 해당하는 라인. 그죠? 그래서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가 이 포인트는 여기에서 61.8에서 반락을 했었던 포인트가 여기, 그리고 이 전에 거 다 잊어버리고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를 놨을 때 얘를 0으로 놓고 0을 61.8 라인을 놨을 때 저항받는 포인트가 여기가 딱 그 전에 있었던 전고점이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월 14일부터 만들어진 이 전체의 그림이 두 개의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 그냥 설명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시고요. 어디 갔죠? 이거를 여기를 291을 뭐 305 정도로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1.8 라인과 여기에 있는 이 61.8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왜 얘가 저점이고 왜 얘가 고점이며 왜 얘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저항을 받았는지를 두 개의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 설명을 할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다시 이 레인지 아니면 뭐 이거를 굳이 얘로 할 필요 없이 얘는 그냥 파란색으로 놔두고 얘를 얘죠, 얘를 연두색으로 그 밝은 연두색으로 이렇게 해서 요 레인지라고 지금 요 레인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새로운 레인지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은 이 두 개의 핑크색과 밝은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레인지를 일단 설정을 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다시 밀려 내려와서 이 핑크색에 닿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핑크색도 중요하고 뭐 이 포인트도 중요하죠. 근데 여기보다는 일단 이 핑크색을 레인지로서는 만들어 놓는 게 좋다. 그래서 레벨이 얘 하나, 둘, 얘 셋, 넷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이네요. 네, 이더리움은 사뭇 다릅니다만 그래도 지난주에 이은 상승세는 뭐 똑같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리고 얘는 초록색으로 하고 뭐 여기도 이게 레인지를 굳이 만든다고 하면 얘는 전고점 표시한 거고요. 연두색은 여기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제가 여기서 레인지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뭐 여기 좁았었던 이 레인지 이게 전에는 핑크색이었죠. 여기까지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일단은 저항을 받은 거라고 보면 뭐 핑크색을 아직도 레인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얘가 중요한 레벨이다라는 거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지금 도지로 만들어서 받았고 이게 계속 밀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반락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주말엔 이 라인을 걸쳐서 움직였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보통 일요일에 정해지죠. 일요일 저녁에.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가 정해질 것이고 내려오면 이 트렌드 라인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리고 올라가서는 4741.80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죠.
그리고 그게 뚫린다고 하더라도 요 트렌드 라인과 요 연두색 전고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역사상 고점은 깨졌지만 그래도 이 전고점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계속 다뤄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뭐 제 차트 많이 보셨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셨을 거고, 여기에서는 뭐 피보나치가 그렇게 딱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뭐 굳이 피보나치를 그린다면 여기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 그래서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 해서 여기서 이렇게 저항받고 내려오는 뭐 이 정도를 하는데, 그러기에는 움직임이 조금 너무 작죠. 그리고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피보나치를 그리면 이쯤이 아마 68.8라인인데 그걸 일단 뚫었으니까 피보나치가 지배를 하고 있는 장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이더리움은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물론 이 포인트가 이 포인트와 가상의 저점을 놨을 때 61.8라인이 뭐 이 어둠에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다, 뭐 이런 정도로까지도 피보나치만 보시는 분들은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피보나치가 모든 거를 정한다고 믿을 수는 없는 거죠. 너무 신뢰를 해도 안 됩니다. 뭐 정 없으면 기준선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서 여기랑 뭐 여기 이거를 가지고 거꾸로군요. 거꾸로 얘를 1로 놓고 얘를 0으로 놨을 때 뭐 이 포인트가 1.618 라인 여기가 있어서 이쯤에서 지지를 받겠구나 하는 정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걸 기준으로.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는 비트코인에서는, 마자팀 이더리움에서는 조금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좀 다른 양상을 보였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뭐 이 근처에서 장이 만들어질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 일단은 기세는 좀 꺾인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뭐 미국 정부 셧다운 뭐 이런 거 있으면서 뭐가 크게 있진 않았죠. 하지만 금요일에 포드 GM 이런 데서 좋아할 만한 미국 자동차 산업의 그 외국산 부품들에 대한 관세를 3.8이었나? 뭐 그 정도로 확 낮추는 이야기가 상원의원 관련 상원의원 통해서 나왔죠. 그 공화당 상원의원인데 그분 통해서 나오면서 GM이랑 포드가 훅 쳐고 올라갔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얻다가 좀 악재로서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정규장 끝나기 1시간 전인가? 뭐 그때쯤에 그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막판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자동차 산업에 영향이 있었던 깜짝 뉴스가 있었고요. 그 전에는 뭐 특별히 악재라고 할 만한 게 없었고 테크들로 이루어졌고 AI 관련된 투자가 계속 지속된다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 나스닥의 대형 기술주들을 기준으로 위주로 해서 좀 장을 끌어올려서 전체적인 주식 시장의 분위기보다 지수는 조금 더 잘 나간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막 랠리 분위기라고 설명하기 좀 그렇고, 대형 기술주들이 이끌었던 그런 장이었는데 ES9Q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그렇게 막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었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AI 관련된 뉴스들이 잘 나오는 바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그리고 ES는 30% 이상을 대형 기술주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ES NQ는 끌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 금요일에 떨어진 거에서는 NQ는 푹 빠졌는데 ES는 버틴 이유가 그 대형 기술주들이 그 지수를 지배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하락 분위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ES는 그래서 도지로 버텼지만 NQ는 더 훅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이유가 그런 대형 기술주들과 전체적인 그 장 분위기의 괴리에서 나온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10월 됐죠. 그리고 제가 다음 달 오늘 강연을 합니다. 딱 한 달 남았네요. 그래서 아직 그 소식 못 들으신 분이나 잊어버리고 계셨던 분들, 제가 다시 한 다음 주쯤에는 공지를 다시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링크 통해서 신청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제가 연예인도 아닌데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 강연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랑, 미국 주식을 움직이는 팩터들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과 입체적인 설명들,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